아들이 어머니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직접 증언대에 서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들을 낳자마자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안해서? 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재벌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계략의 말로 쓰려고요. 이 여자는 그 사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갓 태어난 쌍둥이를 다른 여자에게서 빼앗았고, 그 여자를 절벽 아래로 몰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차로 치워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지막 증인마저 트럭으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어머니의 얼굴로. 그런데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법정, 정적, 수백 명이 숨을 참는 그 순간, 증인석의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화영 대표는 저를 낳은 친어머니입니다. 법정이 폭발했습니다. 피고인석의 최화영이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아, 그만해.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그 남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 1mm도. 어머니의 눈물도, 비명도, 그 어떤 것도 그 남자의 얼굴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이 한마디가 25년의 침묵을 깬 것입니다. 오늘 이 리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장면이 이 드라마 역사상 가장 소름 돋는 순간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먼저 등장인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복잡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인물이 보이는 모습과 실제 속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슐랭 3스타 출신,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는 철벽의 남자, 드림 호텔 브랜드 키친 총괄 본부장. 겉으로 보면 그저 성공한 냉혈 셰프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냉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버려졌고 보육원에서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백혈병에 걸렸으며 양부모에게 파양당한 뒤 다시 재입양된 살. 버려진 기억은 그를 철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벽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 드라마의 핵심 폭탄입니다. 강준호가 드림 호텔에 발탁된 건 능력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화영이 그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그루밍한 자리였다면 이 남자의 모든 성공이 다시 보입니다. 드림호텔 대표,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 마서린의 어머니, 스타 탤런트 출신으로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자. 그런데 그 아름다움 뒤에는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드림그룹 전체를 손에 넣겠다는 야심. 그녀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25년 전 사랑했던 남자 마동석과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중 하나를 빼앗아 왔습니다. 정숙희라는 여자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린 아들 강준호를 25년 만에 찾아내 그를 드림그룹의 후계자 자리에 앉히고 마서린과 결혼시켜 그룹 전체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친아들을 이용도구로 빼앗은 아이를 생명줄로. 이것이 최화영이 쌓아올린 25년의 실체였습니다. 마서린의 쌍둥이 언니, 정숙희의 딸, 반찬 가게 셰프, 미모를 가꿀 새도 없이 투박한 안경을 쓰고 반찬 가게를 총지휘하는 여자. 처음에는 그냥 억척스러운 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범상치 않습니다. 오장미는 자신의 엄마 정숙희를 25년간 5살 아이처럼 만든 원흉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 증거. 도청장치, 유전자 검사 결과 최화영의 범행 기록을 USB 하나에 담아 모았습니다. 그 USB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이 오갔습니다. 오장미의 삶 전체가 이 복수를 향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드림그룹 마대창 회장의 손녀, 최화영이 키운 딸, 아나무인, 천방지축, 세상 겁나는 것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데 이 아이의 피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친딸이 아닙니다. 마서린은 정숙희와 마동석의 딸입니다. 최화영이 25년 전 정숙희에게서 빼앗아온 아이입니다. 즉, 오장미와는 쌍둥이 관계입니다. 재벌가 공주로 자랐지만 그 화려한 세계는 처음부터 납치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오장미의 연인, 강준호의 동생, 변호사, 키 크고 훈훈한 훈남 변호사. 오장미를 위해서라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남자.
그런데 이 남자의 아버지 강남봉이 최화영의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백호 또한 의도치 않게 거대한 범죄의 그림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폭발하는 기점은 시장 골목의 트럭 사건입니다. 강준호는 평범한 오후 시장 골목에서 식재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 주차된 낡은 화물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엔진 괴음을 내며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안경을 쓰고 투박한 옷차림에 휴대폰을 보며 걷던 그 여자를 향해 트럭이 돌진합니다. 강준호는 생각할 틈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두 발이 아스팔트를 박차는 순간 트럭의 전면부가 시야 가득 밀려왔습니다. 그는 여자의 허리를 두 팔로 감아 인도 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강준호의 손이 멈춥니다. 마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서린이 절대 입지 않을 낡고 투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쪽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는 발소리. 강준호가 고개를 돌렸을 때 똑같은 얼굴을 한 또 다른 여자가 공포에 질린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였습니다. 그 순간 강준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트럭은 오장미를 노렸는데 마서린이 오장미의 옷을 입고 있어 대신 맞을 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 장면을 우연한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강준호는 왜 하필 그 시각, 그 골목에 있었을까요? 마서린은 왜 그날 오장미의 옷을 빌려 입고 그 횡단보도를 건넜을까요? 두 사람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완벽한 사고사로 마무리됐을 겁니다. 25년간 쌓아온 최화영의 범죄가 그대로 묻혔을 겁니다. 강준호가 그 골목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트럭 사건 이후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대상을 구한 사람이 있다는 보고. 그리고 그 이름이 강준호라는 말을 듣는 순간 최화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 떨렸을까요? 그 순간 최화영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당황함이 아닙니다. 공포였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자신의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공포. 최화영은 즉시 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여권과 현금. 그러나 마대창이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여권을 회수한 상태였습니다. 도주도 변명도 버티기도 불가능한 벽 앞에 선 여자. 그런데 이 장면이 더 섬뜩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준호가 사무실에 들어서며 묻습니다. 마서린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죠? 그 순간 최화영의 미소가 얼어붙습니다. 1초. 딱 1초 후 표정을 복구하며 대답합니다. 없어. 내가 낳은 딸은 서린이 하나야. 쌍둥이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 25년간 이 거짓을 유지해온 여자답게 표정 복구는 빠릅니다. 그러나 강준호는 그 1초의 얼어붙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그 눈빛에 대답했습니다. 직접 알아볼게요. 그리고 돌아섭니다. 최화영이 소파에 주저앉는 그 순간 25년간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호는 자신의 입양 서류를 꺼냅니다. 생년월일, 파양 기록, 백혈병 치료 이력, 강남봉이 자신을 입양하기 전의 기록들. 그는 보육원에 연락해 입양 이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 스캔 서류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서류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흥신소에 찾으라고 했던 이름. 하늘. 목 뒤에 점 3개. 1990년 5월의 생년월일. 백혈병 병력. 모든 조건이 일치했습니다. 최화영이 무명 시절 낳아버린 아들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되찾은 최화영이 마서린과 결혼시켜 드림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강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을 낳은 여자가 자신을 버렸고 다시 찾아서는 도구로 쓰려 했으며 그 와중에 무고한 가족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가슴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강준호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떠오르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의혹 1. 강준호는 정말 최화영의 계략을 몰랐을까요?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집착했는지 처음부터 이상했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순수한 무지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차갑고 치밀한 계산으로 사는 남자가 이상함을 느끼고도 모른 척했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의혹이 이강혁은 정말 최하영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실행했을까요? 법정에서 이강혁은 말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충성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25년간 오복기를 살해하고 오장미를 죽이려 했던 이 모든 범행이 사랑 때문이었다는 이 진술, 이것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최화영을 마지막까지 보호하려는 최후의 충성이었을까요? 의혹 3. 마동석 실종 25년 전 그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이강혁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최화영은 마동석이 정숙희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모나코에서 방해 공작을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동석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25년 전에 최화영에 의해? 의혹 4. 마서리는 정말 피해자였을까요? 마서리는 재벌가 공주로 자라며 25년간 최화영의 딸로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비밀 중 하나라도 눈치챈 적은 없었을까요? 순수한 피해자라고 하기엔 마서린의 천방지축 행동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서린이 경찰서에 USB를 제출하고 강백호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강혁은 호텔 사무실에서 먼저 체포됐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눈을 감았을 뿐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저택에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문에서 형사들과 마주쳤습니다. 마대창이 이미 경비에게 외출 차단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최화영 씨, 유괴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화영은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팔을 잡자 저택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2층 난간에서 마대창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마대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선고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모든 서사가 수렴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법정. 증인석에 선 강준호. 검사의 질문이 이어지다가 결정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증인과 피고인 최화영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강준호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최화영 대표는 저를 낳은 친어머니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리는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피고인석의 최화영이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아, 그만해.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강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가족을 파괴했어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장면이 왜 이토록 강렬한지 아십니까? 강준호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혈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최화영 대표가 저를 브랜드 키친 총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마서린과 결혼하라고 종용한 것은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친아들인 저를 마서린과 결혼시켜 그룹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최화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증언이 그녀의 마지막을 완성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화영 징역 25년, 유괴죄, 살인교사죄, 살인미수죄 전부 인정. 이강혁 징역 15년, 쌍칼 박순선 징역 10년. 재판 이후 드림그룹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대창은 마서린을 드림그룹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정식 경영 수업을 명령했습니다. 오장미에게는 드림호텔 외식 사업 총괄을 맡겼습니다. 강준호에게는 브랜드 키친 총괄을 유지하면서 오장미와 협력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정숙희는 마대창의 지원으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직 멀었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풍부해졌고 가끔 짧은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마동석. 25년 전 실종된 마동석의 진짜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수사가 시작됐지만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드리겠습니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강혁의 진술은 방해 공작을 언급했을 뿐 마동석의 사망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터폴을 통한 프랑스 모나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그 귀환은 이 드라마의 최대 반전이 될 것입니다. 오장미와 마서린이 2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남봉은 최화영의 사건 무마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됐고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한영자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강백호는 아버지의 행동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과연 이 무게가 오장미와의 관계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까요? 강준호는 이미 오장미 가족의 반찬 가게를 종종 찾았습니다. 오장미와 나란히 조리대에 서서 요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을 녹이는 여자가 오장미라는 인물 소개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장미는 강백호의 연인입니다. 강준호의 동생의 여자입니다.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화약고입니다.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최화영. 그러나 이 여자가 그 안에서 그냥 순순히 앉아 있을까요? 교도소 안에서도 무언가를 도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은 이강혁이 15년 후 출소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25년간 사랑을 고백도 못한 채 범죄를 실행한 남자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직 이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벽 앞에 선 세 사람의 장면 때문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좁은 길을 따라 오장미, 마서린, 정숙희가 걸었습니다. 절벽이 가까워지자 정숙희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25년 전 그 절벽에서 뛰어내린 기억이 몸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오장미가 정숙희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마서린이 정숙희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여기 있어. 정숙희가 두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오키토키 같이 왔다. 숙희 좋다. 강준호가 바닷가에서 조개구이를 구웠습니다. 정숙희가 달려와 조개를 찝으며 맛있겠다. 숙희도 먹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마서린이 조심해. 뜨거워라고 했고 정숙희는 후후 불어 식히며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며 웃는 정숙희의 얼굴을 보며 오장미도 마서린도 강준호도 모두 웃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25년 전의 파도가 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따뜻한 연기와 조개 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25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최화영은 25년간 어머니의 얼굴로 괴물이었고 강준호는 25년간 버려진 아들이었으며 오장미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혼자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무너뜨리는 순간 이 드라마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동석은 살아있을까요? 강준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최화영은 정말 25년을 그 안에서 버틸 것인가? 이 인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다시 끝납니다. 아직 이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